네,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은 엔비디아, 테슬라, 돈이 계속 들어오네요. 지금 엔비디아, 테슬라에 돈이 조금씩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돈이 들어오고 어떤 흐름을 보일지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그다음에 미국의 실시간 뉴스나 정보가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이 무료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직접 무료로 이 미국 실시간 정보랑 뉴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이 유동성 관련된 얘기입니다. 제가 유동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좀 이해가 어렵다 하시면 저희 유튜브 가장 첫 영상 한번 보시고 오면 도움 될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엔비디아 매매가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4분기에 뭘 샀고 뭘 팔았는지에 대한 얘기인 거죠. 제가 최근에 운용사가 뭘 사고 뭘 파는지를 발표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SEC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사운드하운드의 주식을 전량 처분하고 중국의 자율주행 업체 위라이드의 주식을 대거 매입한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뭘 사고 팔 때는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용사들도 우리가 뭘 샀고 뭘 팔았는지 알 수 있는 거고, 엔비디아는 SEC에 제출한 서류에서 위라이드의 주식 180만 주를 5,700만 달러에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매수했다라고 뜨면은 당연히 위라이드의 주식이 크게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라이드는 2017년 중국 광저우에 설립된 자율주행 전문 기업이고요. 현재 레벨 4의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엔비디아가 자율주행에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요. 반면에 엔비디아가 비중을 절반으로 줄인 영향에 ARM이 주가가 좀 하락세가 나와줬고요. ARM이 하락한 이유는 사실 뭐 전략 매도까지는 아니고 비중을 좀 줄였다는 부분인데, 근데 또 AR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타게이트에 참가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나쁘게 볼 건 없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 사운드 하운드랑 이 서브로보틱스의 전략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크게 급락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해서 급락한 게 아니라 그 매도를 했다는 걸 확인하면서 급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를 제외하더라도 또 어떤 운용사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좀 대형 운용사들이 어떤 걸 팔았고 또 어떤 걸 샀는지 산 걸 위주로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로스 펀드입니다. 조지 소로스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맨 처음에 비중을 2.5% 늘린 게 이 구글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리고 두 번째가 IWM, 이건 이제 러셀 2000 지수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 미국 주식을 따라가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뎁트 포드라는 건데, 이 포드의 회사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드의 회사채를 좀 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TLT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년 이 국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채를 추종하는 ETF를 매수를 했다. 국채 가격이 오르지 않겠냐, 저렇게 말하면은 금리가 떨어지지 않겠냐에 베팅을 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KWEB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뒤에 뭐가 붙으면 푸시 붙어 있죠. 이게 뭐냐면 이 중국의 인터넷 기업을 하방 베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밀릴 것이다 라고 투자한 게 현재 소로스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듀케인 패밀리입니다. 이 듀케인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드러켄밀러, 정말 브로드컵으로 이번에 수익을 크게 낸 분의 이제 패밀리 오피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테바입니다. TVA. 이거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제약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45% 비중을 좀 크게 늘렸죠.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항공입니다. 2.7% 지분 늘렸고요. 그 다음에 SKX, 스케쳐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운동화랑 만드는 회사 1.9%. 그 다음에 아마존. 최근 들어 아마존이 정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아마존의 대부분 좀 운용사들이
이 지분을 많이 추가한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SML인데 SL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교육 관련된 금융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업들이 뭐 지분이 늘어나거나 그러지 않은 좀 이 펀드 그리고 이 금융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의 가장 맨 위에 있는 STZ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음료수 관련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지분이 좀 늘어났는데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죠. 과거에 코카콜라를 투자를 한 것처럼. 그리고 뒤에는 우리가 한국에서도 시켜먹는 도미노 피자 지분 늘어났고요. 베리사인입니다. 베리사인은 이제 도메인 관련된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CIRI라고 우리가 시리라고 돼 있죠. 시리 같은 경우에는 뭐 스포티파이라든가 이런 음악 스트리밍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풀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 이 뭐 관련된 부품이나 뭐 수영장 관련된 뭐 물품을 파는 회사입니다. 사실 뭐 대단히 눈에 띄는 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에 띌 만한 건 테바에 대한 비중이 크게 늘었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구글이 이제 이 소로스 펀드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기업이라는 거. 그걸 제외하고는 사실 뭐 눈에 띄는 거 없는데 항상 아마존은 매수 상위에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건 스탠리입니다. 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맨 위에 테슬라가 있고요. 그 뒤에 또 아마존이 보입니다. 그 다음 엔비디아, 브로드컴, 애플. 어떻게 보면 모건 스탠리는 가장 정석적인 지분 투자를 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할 게 딱히 없죠. 그래서 최근에 발표한 걸 좀 정리를 계속 해보자면 엔비디아를 매도한 운용사보다는 매수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운용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뭐 물량이 쏟아지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테슬라는 매수한 운용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상위에 있거나 상위 최소 5위 안에 있는 운용사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테슬라는 좀 4분기에 매수를 좀 많이 했다. 그리고 최근에 뜬금없이 많이 올라오는 게 아마존이고요. 아마존을 매수한 운용사가 정말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마존을 뭐 5개 운용사를 보면은 최소한 3개 이상은 아마존을 매수했더라. 이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운용사 중에서 매도를 확인해 보면은 S&P 500 ETF, 스파이라고 하죠. 비중을 덜어낸 운용사들이 좀 하나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 때는 대부분이 어떤 기업들은 뛰겠지만 어떤 기업들은 하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승보다는 좀 이 개별적인 상승과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 지분 투자가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보유한 운용사가 더 많다라는 거, 산 운용사가 더 많다라는 거, 아마존이 눈에 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동성 지표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TJ 잔고고요. 역시나 8,090억 달러 해서 8천억 달러 주변으로 계속 지지부진 이 재무부의 통장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재무부의 통장이 빠지면 지수는 올라가고 재무부의 통장이 올라가면 지수는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구간에서 횡보한다라는 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1분기랑 2분기 계획이 전부 다 8,500억 달러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는 그냥 이 주변을 유지하는 게 최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제가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가 이런 변수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생기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가장 최근 TJ 잔고를 열어놓고 보면은 이제 2월 13일 기준입니다. 보시면 8,090억 달러 지금 TJ 잔고가 차 있고요. 그 다음에 이 12일 기준으로 보더라도 8,09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2월 11일 기준 8,420억 달러, 8,370억, 8,250억 해서 평균적으로 뭐 8천억 달러 주변으로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뭐 크게 신경 쓸 수준은 아니고요. 이제 만약에 이게 뜬금없이 계속 떨어진다. 이 뜻은 이제 부채한도 협상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뜻이고 그때는 우리가 시장 반영이 될 만한 얘기들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근데 8천억 달러 부근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면 지금은 큰 문제 없다. 우리는 시장에 큰 유동성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은 영래포입니다. 영래포는 제가 은행이
이 실제로 이 MMF로 돈을 민 다음에 그 돈이 영래포로 들어오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영래포가 지금 580억 달러입니다.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영래포보다 투자할 때가 많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 금리가 너무 낮은데 라는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나 분위기는 계속 좀 이 시장에선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이 영래포에 돈이 풀린다고 해도 사실 지금 남은 게 580억 달러라서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냥 유동성이 다 풀렸다. 더 이상 풀릴 게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래포에 대한 저가는 아마 0달러까지도 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대한 경쟁력이 높다면 굳이 영래포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데, 최근 들어서 채권 이 관련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영래포는 계속 줄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더 늘어날 건 없고 제한적이다. 그래서 지금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고, 뭐 이 상태에서 크게 뭐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아마 이 기조는 계속 유지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은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해됐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조건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의 미국 자산 매도, 이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인데, 제가 얘기했지만 일본이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기 전까지는 아마 엔캐리 청산이 나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가지고 어떻게든 엔화를 계속 유지해주고 방어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태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미국의 지금 국채가 하방으로 뚫려야 되거든요. 금리가 계속 떨어져야 되는데 좀 그럴 만한 분위기가 못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기서 일본이 국채를 한번 세게 쏴주거나 엔화가 강해져야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인데 아마 이게 2.5가 되면은 좀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32%고요. 미국 국채는 4.69입니다. 그래서 30년 국채 기준 일본 제가 4.72 이하로 떨어지면 위험합니다라고 했는데 아직은 엔화로 봤을 땐 괜찮은 수준입니다. 지금 엔달러 기준 제가 얘기했죠. 152엔을 뚫고 150엔을 깨고 내려가면은 위험하다. 150엔을 깨고 하락하면 위험합니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151엔에서 152엔 사이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점은 안 나오고요. 아직 청산 나올 조건은 아니다. 제가 나올 조건이 오거나 또는 그럴 만한 흐름이나 이슈가 나오면 정리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 뭐 리스크가 딱히 없죠. 그리고 이제 일정을 좀 보고 가면은 2월 14일 소매 판매 지수가 이번에 발표 났는데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요. 2월 17일은 휴장입니다. 워싱턴 기념일이고요. 저희가 이제 대통령 전임 이 인물들에 대한 기르는 시간이다. 기리는 시기다. 그런 기념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월 18일에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옥시덴탈, 바이두 실적 발표, 그 다음에 2월 20일에 월마트, 스트란티스, FMC 회의록, FMC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날입니다. 25일까지는 중요한 발표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어진다라는 거, 자 다음에 다시 한번 3월 초까지 정리를 해서 좀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조금 짚고 가보자면은 TJ 장군은 역시나 8,500억 달러 계획이 1분기, 2분기 이어지기 때문에 유동성에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생겼다면 그 이유는 부채한도 협상인데 그때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주요 운용사들의 4분기 매수 매도 발표에 따라 흐름이 혼조셉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거 샀대, 누가 이거 팔았대 하면서 좀 따라가니까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밀리고 어떤 건 오르다 밀리고 어떤 건 내리다 오르고 해서 상당히 혼조셉니다. 특히 엔비디아도 사고판 이 발표가 나면서 사람들이 그걸 많이 따라가죠. 사운드하운드 다 팔았대, 야, 서브로보틱스 다 팔았대 하면서 매도도 하고 매수도 하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상당히 혼조하죠. 그리고 이제 일본의 3월 19일 긴급 금리 인상만 없다면 급한 급락이 나올 만한 일은 3월 중순까지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 엔캐리 청산이 크게 나올 걱정은 없지 않나. 그래서 생각보다 변수가 많이 없는 증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 요인으로 하락이 나오더라도 그건 매수 기회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요. 3월까지는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적어도 3월 중순까지는 저는 우상향을 보는 게 맞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지금은 분할 매수 가능 구간이고 눌림 가능성 20%, 횡보 및 상승 가능성 80%입니다. 그래서 결론 지으면 횡보 상승 가능성 80%, 눌림 가능성 20%고요. 3월 중순까지만 우리가 상방으로 보고 가자. 이게 결론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마켓 타이밍을 계속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중요한 발표나 또는 지분 발표 유동성 위주로 언급을 드리고요. 제가 수, 금, 일 저녁 10시에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마켓 타이밍 분석이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 미국의 실시간 뉴스나 정보를 이 무료 텔레그램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 텔레그램에 참여를 해서 저희가 올려드리는 정보들, 내용들 전부 다 실시간으로 알아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댓글 하나 달 때마다 수익률이 1%씩 올라간다 생각하면서 많이들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수금일 저녁 10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